장기윤, 네가 우리 희찬이 형 죽이려고 한 거 맞구나. 내가 양희찬 동생이야. 유검사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장기윤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아한 제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당해오기만 하던 서희재가 홍혜림에게 정말 시원한 복수를 했는데요. 맨날 홍혜림을 움직여서 일을 꾸미던 장기윤이 이제 엄마 없는 세상에 던져지게 됐네요. 예고편을 보니 장기윤은 홍혜림이 사라진 것을 알고 서희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홍혜림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홍혜림도 제클린한테 똑같은 짓을 했었잖아요. 제클린이 서희재와 만나는 장면을 홍혜림한테 들킨 줄 알고 정말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서희재가 홍혜림을 발견해서 홍혜림을 역으로 함정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우아한 제국을 보면서 정말 최고로 통쾌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배운 것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으셨잖아요. 제클린이 비어있는 병실로 홍혜림을 유인해서 밀어버렸을 때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정신인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이건 불법이야. 홍혜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봤지만 제클린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홍혜림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혔던 제클린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잖아요. 나승필이 목숨을 던져 구하지 않았더라면 제클린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뻔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가두셨잖아요. 직계가족 2명의 증인이 없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없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강제 입원시킨 거 잊으셨어요? 홍혜림은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싸늘하게 웃는 제클린을 상대로 몸부림을 쳐봤지만 홍혜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기윤이 홍혜림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린 게 홍혜림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홍혜림은 제클린과 서희재가 한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장기윤은 유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급해서 홍혜림의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결국 홍혜림은 제클린이 장기윤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했고 장기윤은 제클린이 여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이 연결해준 유검사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유검사는 카지노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카지노 계약과 착공식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완성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세상이 장기윤 회장님 것이 되겠군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열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신중해야죠. 시민단체 시위도 거세지고 양희찬 때문에 곤란도 겪었지만 유검사님이 잘 막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장 회장님과 한 배를 탔으니 제가 할 일은 당연히 해야죠. 유검사는 장기윤과 이미 한편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주면서 장기윤을 한 방에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요. 장기윤이 유검사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유검사와 양희찬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조사하지 못했던 게 장기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장기윤은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유검사에게 돈가방을 내밀었는데요. 돈가방 안에는 5만 원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수억은 되어 보이는 돈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푼돈은 관심 없습니다. 카지노 미디어밸리 사업 지분을 주시죠. 그 말에 장기윤은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유검사님 배포가 크시네요. 저랑 결이 같으신 분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유검사는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해서 돈가방을 거절했지만 유검사가 진짜 노리는 건 카지노 지분이 아니었습니다. 유검사는 청렴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장기윤한테 나오는 돈가방을 받지 않으려던 것뿐이었어요. 돈가방을 받아버리면 유검사 역시 뇌물수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욕심을 부리는 척하면서 장기윤의 돈을 거절했던 건데요.
이로써 유검사의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유검사는 장기윤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맹수였던 거죠. 유검사는 사실 양희찬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유검사의 어린 시절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유검사는 열심히 살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오던 학생이었어요. 언젠가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유검사가 꿈을 펼치기에 로스쿨의 학비는 너무 비쌌고 유검사의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도저히 로스쿨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유검사가 꿈을 포기하려던 순간 양희찬이 유검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희찬의 집은 어린 시절부터 부유했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양희찬은 치열하게 살아가던 유검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학비가 없어서 로스쿨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들었을 때 양희찬은 유검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학비만 밀어주면 분명히 자기 꿈을 이뤄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건데요. 양희찬은 그때부터 유검사의 학비만 대준 게 아니라 정말 친형제 못지않게 챙겨주며 유검사의 힘든 시절을 도와줬던 거였어요. 유검사는 양희찬이 뒤에서 장기윤과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선을 넘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양희찬을 수사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그럼에도 항상 양희찬을 걱정하면서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동생이었습니다. 양희찬 덕분에 꿈을 이뤘고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가진 유검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양희찬이 사람을 사주해서 정준이를 죽이고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검사는 양희찬을 잡아넣더라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희찬 사건을 가져와서 정확한 죗값을 매겨서 예의를 다해 양희찬의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었는데요. 양희찬이 자수를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희찬이 도착하기로 한 경찰서에 유검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오던 양희찬을 탁성구가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양희찬이 안경으로 찍어놓은 동영상이 장기윤 측에서 가짜라고 우기는 바람에 수사가 지연되고 말았지만 그때 유검사는 확실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양희찬을 치었던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장기윤의 오른팔이었던 탁성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제클린을 통해 장기윤한테 접근한 거였습니다. 양희찬이 감옥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차에 치여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결말을 유검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건데요. 유검사는 항상 장기윤 앞에서 웃는 낯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양희찬의 원수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양희찬의 복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검사가 장기윤을 몰락시키기로 결정한 날은 열흘 후에 있을 카지노 미디어밸리 착공일인 것 같아요. 자기 꿈을 이뤘다면서 가장 기뻐할 만한 날, 장기윤이 유검사 손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